안녕하세요. 스위스로 팟캐스트 강우성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 두 팀이 만났습니다. 지금 현재 시즌 15승 무패를 달리면서 무섭게 시즌을 시작하고 있는 현재 리그 1위 클리브랜드와 디펜딩 챔피언 보스턴 셀틱스가 드디어 맞붙었죠. NBA 컵 경기이기도 했던 이 경기에서 두 팀이 보스턴과 클리브랜드의 클래식 경기를 보여주면서 이 기대에 진짜 부응을 했습니다. 지난 시즌 NBA 챔피언인 보스턴 입장에서는 우승을 한 뒤에 정규 시즌 모든 경기를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집중하기가 힘들거든요. 특히 보스턴처럼 지난해 로스터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이번에 새 시즌에 들어오면서도 역시 또다시 우승 후보 1순위로 꼽히는 보스턴인 만큼 정규 시즌에는 진짜 모티베이션을 찾기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오늘 경기 들어오기까지 지난 시즌에 디펜시브 레이팅 2위였던 보스턴 셀틱스가 현재까지는 디펜시브 레이팅 9위였거든요. 아직 수비에서 타이트하게 플레이를 하고 있지 않은 듯한 보스턴인데 이런 챔피언 팀들에게도 정규 시즌 중에 다시금 팀들의 모티베이션을 끌어올려주는 게임이 있는데 바로 오늘이 그런 경기죠. 보스턴이 홈에서 NBA컵 경기를 애틀랜타한테 져서 현재 컵 경기가 0승 1패고 더 이상 컵 경기를 지면 그 이후에 진출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클리브랜드가 15승 0패를 하면서 올해 클리브랜드를 사람들이 다시 보기 시작했거든요. 클리브랜드는 동부에서 떠오르는 팀이고 보스턴은 클리브랜드가 좋은 퍼포먼스로 시즌을 시작하는 것을 보고 있고 굉장히 많은 노이즈들을 듣고 있어요. 올해는 클리브랜드가 이길지도 모른다. 올해는 보스턴과 붙어서 할만하다. 등등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이런 클리브랜드가 보스턴에 자신의 홈으로 찾아서 홈 관중 앞에서 경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기는 보스턴이 모티베이션을 다잡을 만한 경기입니다. 이 떠오르는 팀들과의 경기에서 챔피언 팀들은 이 떠오르는 팀들 한번 눌러주고 싶어 해요. 그리고 오늘 경기는 보스턴이 왜 챔피언인지 보여준 경기예요. 그 짤방 중에 게임 누워서 하다가 자세를 다시 가다듬으면서 이렇게 하는 밈 있잖아요. 그게 좀 생각났어요. 제가 지난 시즌 파이널 리뷰하면서 보스턴을 상대하는 팀들이 겪는 챌린지가 뭐라고 했죠? 프리미터 수비수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프리미터 수비를 할 수 있는 수비수가 몇 명이 있냐. 상대팀의 프리미터 뎁스를 챌린지한다고 했죠. 이게 어떤 거냐면 지난해 보스턴이 파이널에서 맞붙은 댈러스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댈러스가 지난해 로스터에서 수비가 약한 선수가 누구죠? 뭐 올해도 그렇지만 루카 돈치치죠. 댈러스가 서브에서 어떻게 이렇게 루카 돈치치를 데리고 파이널까지 왔을까요? 루카 돈치치라는 약한 수비를 숨길 수 있는 수비 스킴으로 버틸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미네소타와의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을 본다고 치면은 루카 돈치치를 미네소타의 슈팅이 약한 제이든 맥다니엘스한테 매치업시키면서 숨긴다든지 아니면 미네소타가 루카 돈치치를 스크린 액션에 끼면서 공략을 하려고 하면 매치업을 바꿔서 댈러스의 센터 라이블리나 게포드를 맥다니엘스한테 매치업시키고 이 센터들이 맥다니엘스를 완전히 3점 라인에서 무시해버린 다음에 프리 로밍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루카의 스크린 액션을 블리츠나 해칭으로 커버하면서 뒤에서 이제 센터들이 백엔드에서 리프로텍션을 제공하면서 루카를 숨길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파이널 가서 댈러스가 보스턴이랑 붙으니까 완전히 얘기가 달라지죠. 왜냐면은 보스턴이 갖는 강력하고 유니크한 로스터 빌드 때문인데 보스턴의 주전 5명이 모두 슛, 패스, 드리블, 플레이메이킹이 다 되고 모두 다 수비가 좋은 선수들이에요. 이 전 시리즈까지는 루카를 공격력이 약하거나 슈팅이 없는 선수한테 매치업을 시켜서 숨길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예를 들면 루카를 주루 할러데이한테 매치업 시켜서 숨기려고 하면 보스턴은 주루 할러데이한테 뭐 스크린 액션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주루 할러데이한테 패스를 하고 주루 할러데이가 볼을 잡고 루카를 상대로 스크린 액션을 하면서 플레이메이킹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선수예요. 주루 할러데이 뭐 미러키벅스에서 주전 포인트 가드로 우승한 선수인데 뭐 이런 게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뭐 댈러스의 빅맨도 골대 근처에서 파이널 이전에 3개 시리즈를 하면서 내내 위력적인 림 프로텍션을 보여주면서 댈러스 수비에 엄청 큰 역할을 해줬는데 이런 댈러스의 센터들이 보스턴을 만나면 굉장히 약해져요. 왜냐면은 골대 아래에 있는 시간 자체가 거의 없어져요. 보스턴의 5명의 선수들이 다 슈팅이 되고 3점 라인 바깥에서 공격을 진행하기 때문에 수비를 완전히 그냥 스프레드 시키고 센터가 프리미터 밖으로 불려나오게 되고 여기서는 발이 느린 센터들이 약점이 크게 작용하는 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스턴을 상대할 때는 약한 수비를 숨길 곳이 없고 그 수비를 보호할 수 있는 수비 스킴을 짜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팀에 약한 링크가 한두 명 있으면. 그래서 만약에 수비가 한 명이라도 약한 링크가 있으면 보스턴을 상대로는 거의 사형 선고예요. 왜냐면은 보스턴은 그 약한 선수를 잡고 아이솔레이션을 하거나 스크린 액션을 함으로써 상대 수비로 하여금 추가적인 디펜더를 헬프로 오게 만들고 이때부터는 보스턴이 자랑하는 드라이브 앤 킥아웃으로 상대 수비를 끊임없이 로테이션을 돌게 하죠. 로테이션이 돈다는 거는 이전에 OKC 경기 리뷰하면서도 설명드렸는데 보스턴같이 다 슈팅이 되는 선수들이 있는 팀을 상대로는 특히 예를 들면 제일런 브라운이 앞에 있는 선수를 벗겨내고 돌파를 해서 엑스트라 디펜더를 한 명 헬프로 끌어들이고 그러면 3점 라인 바깥에 있는 제이슨 테이텀한테 패스를 해준다면 이때 로테이션 돌 때 3점 라인을 막으려고
결국 클로즈아웃을 나가고 엄청나게 빠르게 달려가는데 이미 이 몸의 모멘텀이나 중심이 앞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이 슛을 막으로 달려오는 이 클로즈아웃을 나오는 상대를 공략하는 것은 진짜 서 있을 때 공략하는 것보다 훨씬 쉽거든요. 그 다음에 특히 이게 뭐 제이슨 테이텀이나 보스턴에 있는 플레이어들, 데릭 화이트, 주루 할러데이 같은 선수들한테는 클로즈아웃 어택은 훨씬 쉽죠. 그리고 보스턴의 이 5명의 모든 선수들이 이런 클로즈아웃 어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스턴을 상대할 때 수비에서 약한 링크가 하나라도 있으면 계속해서 로테이션을 돌게 되고 보스턴의 하이 퀄리티 샷을 막을 방법이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클리브랜드와의 경기가 굉장히 클래식한 전형적인 보스턴 셀틱스의 경기였어요. 이런 보스턴의 특징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뛰었던 클리브랜드의 로스터를 한번 보시면요. 이미 로스터에서 미스매치예요. 수비에서 약한 링크가 없어야 된다고 했는데 오늘 클리브랜드 주전으로 뛴 다리우스 갈랜드, 도노반 미첼, 샘 메릴, 에반 모블리, 제런 알렌 중 에반 모블리 빼고 4명이 다 공략할 수 있는 약한 링크예요. 오늘 게임 시작하자마자 제이슨 테이텀, 제일런 브라운이 무슨 식당에서 메뉴 고르는 것처럼 공을 잡고 원하는 매치업을 불러요. 주로 다리우스 갈랜드나 샘 메릴이 매치업되어 있는 데릭 화이트나 주루 할러데이를 이렇게 스크린 액션으로 오라고 부르죠.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데릭 화이트나 주루 할러데이가 오면 이 선수를 막던 샘 메릴이나 데리우스 갈랜드가 쫄래쫄래 따라오죠. 거기서부터 이제 보스턴 공격이 시작되는데 제가 저번에 클리브랜드가 올 시즌 달라진 점 중 하나를 얘기하면서 스위칭 디펜스를 훨씬 더 많이 쓰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보스턴의 스크린 액션을 할 때마다 모두 다 스위칭을 하면서 클리브랜드가 막았는데 사실은 보스턴을 상대할 때는 그나마 수비에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스위칭 디펜스예요. 빅맨이 드랍을 하는 수비를 하면은 보스턴의 핸들러가 그냥 스크린 받고 풀업을 던지거든요. 던질 때마다 와이드 오픈이고 그리고 예를 들면 블리츠나 트랩 등등으로 뭐 핸들러 한 2명을 붙인다라고 하면은 이때부터 그 보스턴 핸들러가 롤러한테 공을 빼주고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상대방은 이 롤러에게 헬프로 가야 되고 그러면 보스턴은 드라이브 앤 킥아웃 게임을 하면서 다시 한번 계속해서 로테이션을 돌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스위칭을 하지 않으면 어떤 시나리오든 보스턴의 공격에 수비가 그냥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스위칭을 하면서 최대한 내 매치업 앞에 붙어 있게 하고 이게 수비 로테이션을 적게 돌면서 보스턴이 이 스위칭 된 디펜스를 상대로 아이솔레이션을 하면서 그나마 컨테스트 된 슈팅을 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있는 프리미터의 뎁스가 있어야 보스턴의 공격을 잘 버틸 수 있는데 클리브랜드가 오늘은 뭐 부상도 많았고 로스터에서 이미 미스매치가 되었죠.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버티는지가 궁금했었는데 일단 뭐 시작부터 샘 메릴, 뭐 다리우스 갈랜드가 있을 때 계속해서 공략당하고 벤치 멤버가 나면 또 공략할 선수들이 많습니다. 뭐 조지 스니잉이나 타이 제름도 계속해서 공략을 당하고 빅맨인 제런 알렌도 뭐 골밑에서는 좋은 수비수죠. 근데 이 선수가 골밑에 있어야 좋은 수비수죠. 밖으로 계속해서 불려나와서 테이텀이나 브라운 상대로 수비를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제가 골든스테이트와 보스턴 리뷰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골든스테이트가 보스턴전뿐만 아니라 지금 디펜시브 레이팅이 좋은 게 최근 농구 트렌드에 맞는 프리미터의 운동 능력과 스피드가 있는 선수들을 여러 명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보스턴과 매첩이 잘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런 프리미터의 운동 능력과 스피드가 절실해 보였던 게 오늘의 클리브랜드인데 그래서 케니 애키슨 클리브랜드 감독이 4쿼터 마지막 5분을 남기고 제런 알렌 대신 조지 스니잉을 투입했고 앨런이 평균 30분 이상을 뛰는 선수인데 오늘 28분을 뛰었어요. 이 대신 시즌 평균 8.7분을 출전하고 있는 크레이크 포터 주니어가 오늘 25분 출전했어요. 케니 애킨슨이 보스턴을 상대를 하려면 좀 더 운동 능력이 있고 빠른 프리미터 플레이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크레이크 포터 주니어가 나서 굉장히 잘했고요. 그런데 보스턴이 21점 차까지 벌렸던 경기가 한 포지션까지 클리브랜드가 따라오죠. 3쿼터 중반부터 클리브랜드가 따라오기 시작하는데 3쿼터에 6분 30초를 남기고 보스턴의 백업 빅맨 케이타가 들어옵니다. 이전까지는 주전들이 플로어에 있을 때는 수비에서도 보스턴이 약한 링크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뭐 아로포드를 공략할 수 있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아로포드는 공략하다가 떨어져 나간 팀들이 한둘이 아니죠. 아로포드가 지난 시즌에도 아이솔레이션에서 상대방 득점을 20%대로 묶어놨고요. 지난 파이널만 봐도 카이리 어빙이 아로포드 공략 못하고 지잖아요. 아로포드가 아이솔레이션을 굉장히 잘 버티는 빅맨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스턴이 주전 5명 있을 때는 공략할 만한 링크가 없다가 케이타가 들어오자마자 도노반 미첼, 갈랜드가 케이타를 미친 듯이 공략하기 시작하고요. 보스턴이 이 구간에서 야투 9개 중 8개를 같이 미스하면서 그러니까 보스턴이 공격도 좀 잘 안 됐고 보스턴이 공격도 잘 안 됐고 농구가 리듬 스포츠거든요. 내가 공격을 해서 못 넣으면 상대방을 리바운드를 하고 바로 뛰면서 트랜지션을 할 수 있고 내가 공격해서 공을 넣으면 득점을 하고 다시 백코트를 하고 세트된 디펜스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상대방은 세트된 디펜스를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게 트랜지션보다 하프코트 오펜스가 훨씬 더 어렵거든요. 그러면 수비했을 때 상대방 공격을 막을 찬스가 더 생기고, 그러면 또 상대가 공격을 실패하면 리바운드 잡고 또 다시 트랜지션 공격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약간 농구가 리듬 경기거든요. 그래서 보스턴이 슈팅이 잘 안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때 클리브랜드가 리듬이 올라오면서 클리브랜드의 이번 시즌 좋았던 모습인 트랜지션이 나오고, 거기다가 이제 케이타의 미스매치 공략도 하면서 클리브랜드도 보스턴이 공략할 만한 약한 링크가 생기자마자 진짜 집요하게 공격하면서 많이 따라갔어요. 오늘 클리브랜드가 점수차를 한 포지션, 두 포지션으로 줄일 때마다 보스턴에서는 데릭 화이트 그리고 제이슨 테이텀이 진짜 계속해서 빅샷을 꽂아주면서 맹활약했고, 제이슨 테이텀 같이 빅포워드를 갖고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저는 이번 경기에서 본 것 같아요. 클리브랜드의 프리미터 플레이어들이, 오늘 특히 나왔던 선수들이 피지컬적으로 제이슨 테이텀을 상대할 수 없고, 테이텀이 오늘 슈팅도 잘 들어갔는데 슈팅도 슈팅이지만 테이텀이 이번에는 골밑으로 들어가 볼까 하면서 피지컬하게 몸싸움을 하면서 골밑으로 들어가서 골밑 슛을 넣고, 아니면 뭐 제러 알렌이 매치업 됐을 때 알렌이 거리를 주면 제이슨 테이텀이 3점을 넣고, 바싹 붙으면 돌파하고, 여기서도 헬프가 오면 밖으로 빼주고, 오늘 테이텀의 활약으로 클리브랜드의 추격을 진짜 꺾고 보스턴이 승리를 확정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제이슨 테이텀이 오늘 3점 슛 6개 포함해서 33득점, 12리바운드, 7어시스트, 2스틸을 했는데, 이로써 테이텀이 오늘 한 경기에서 30득점 이상, 12리바운드 이상, 7어시스트 이상, 스틸 2개 이상, 그리고 3점 슛 6개 이상 넣은 최초의 보스턴 셀틱스 선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경기를 보면서 또 재밌었던 게, 양 팀이 이 경기에 접근하는 시각이 단순히 한 경기의 정규 시즌 경기를 넘어서 플레이오프를 바라보고 있다. 이 한 경기를 넘어서를 보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NBA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4월 달부터 시작되는 플레이오프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플레이오프에서 진짜 좋은 팀들을 상대로 4번의 시리즈를 해서 16승을 해야 우승을 하는 건데, 시즌 내내 잘 못하다가 4월이 딱 돼서 플레이오프 들어가면서 이제부터 잘해보자 하면서 잘하는 팀은 없어요. 정규 시즌 초반부터 잘하는 팀이 플레이오프에서 잘하는 경우가 많고, 제가 시즌 프리뷰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13번의 NBA 시즌 중에서 12번의 시즌의 우승팀들이 모두 정규 시즌 리그 전체에서 탑 4 안에 들어가는 팀이었어요. 그러니까 상위 4위 안에 들어간 팀이었어요. 한 번의 예외가 있는데 그게 2020-21 시즌 미러키였거든요. 근데 그 시즌을 기억해 보시면, 경기 막 시작하려다가도 선수가 코로나 확진되면 바로 빼서 격리되고 몇 경기 못 나오고, 그래서 팀들마다 선수들이 부족해가지고 10데이 컨트랙트, 그러니까 열흘짜리 컨트랙트를 해서 G리그 선수를 데리고 막 전체적으로 막 어수선했던 시즌인데, 이 시즌 말고는 모두 다 정규 시즌 상위 4위에 들어간 팀들이 우승을 했습니다. 그 말은 정규 시즌부터 팀의 아이덴티티를 만들어가고 작은 습관부터 만들어가야 4월이 되었을 때 승리가 습관이 되어 있어야 플레이오프를 이길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왜 정규 시즌 로스터에 로테이션 플레이어를 두고 최대한 많이 로테이션을 넣으려고 하는 걸까요? 물론 정규 시즌 동안 주전 선수들의 체력을 위해서 돌리는 것도 있지만, 플레이오프 가서 매치업에 따라서 다른 라인업을 써야 될 때도 있고, 부상으로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정규 시즌에 한 번도 안 뛰다가 우리가 너 필요해, 너가 코트에 나가서 이거 해줘 하면은 잘할 수 있는 선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규 시즌부터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뭐 OKC도 보세요. OKC의 쉐이 기저스 알렉산더, 제이덥 3점 풀업 슈팅 지난 시즌부터 2배 이상 던지고 있거든요. 왜 던지겠습니까? 지난 시즌에 댈러스랑 해보니까 우리가 풀업 슈팅, 특히 3점 풀업 슈팅이 없다 보니까 쉐이나 제이덥 쪽에 디펜스를 로드하고 디펜스에 힘을 더 많이 실고, 백엔드에서 로테이션 도는 수비에 우리가 대응을 못하더라. 우리는 풀업 슈팅을 장착해야겠다 라고 하니까 미드레인지 말고 3점 풀업을 더 써야 된다는 마인드로 지금 정규 시즌부터 연습 삼아 일부러라도 던지는 연습을 해두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플레이오프 가서 다시 댈러스 같은 수비 만나면 3점 풀업 던져야 되는데, 몇 번 안 해보고 있다가 갑자기 플레이오프에서 풀업 3점 필요하다고 던지면 잘 들어갈 리가 없잖아요. 보스턴도 지난 시즌 우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시즌 보스턴이 이미 정규 시즌 1위를 확정 지었고, 아마 애틀란타였을 거예요. 애틀란타랑 정규 시즌 후반에 경기를 했는데, 포르징기스가 코트에 있고, 포르징기스가 보통 코트에 있으면은 보스턴이 드랍 수비를 하거든요. 근데 조 마줄라 감독이 포르징기스가 있는 라인업에서 스위칭 수비를 했어요. 그리고 그 경기에서 디존테 머레이가 크리스타 포르징기스를 스위칭된 후에 엄청나게 공격을 하면서 44득점을 하면서 애틀란타가 이겼거든요. 경기 끝나고 인터뷰에서 조 마줄라 감독한테 왜 포르징기스가 있는데 스위칭하냐고 하니까, 조 마줄라 감독이 되게 시크하게 플레이오프 가면 스위칭을 해야 되는 상대를 만날 수도 있는데 미리 연습해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알겠죠? 정규 시즌 경기가 플레이오프가 아니라고 해서 전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이게 다 플레이오프를 향한 길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쌓아 나가야 플레이오프를 이기는 건데, 제가 오늘 약간 그런 요소들을 보스턴뿐만이 아니라
양 팀에서 봤어요. 보스턴은 오늘 3쿼터에 진짜 클리블랜드한테 맹렬하게 추격당했죠. 6분 동안. 근데 아까 제가 이유가 뭐라고 했죠? 케이타가 들어와서 그냥 계속해서 미스매치 공략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마줄라 감독이 케이타를 빼지 않았어요. 경기 끝나고 왜 케이타 빼지 않냐고 하니까 마줄라 감독이 클리블랜드가 넣은 어떤 슛들은 터프슛이었는데 그런 것들은 클리블랜드가 잘 넣었고 또 어떤 슛들은 우리가 잘 못한 것도 있다. 그런 것들은 케이타가 연습을 더 해야 되고 내가 이 선수들을 믿으려면 그리고 이 선수들이 내가 원하는 레벨로 올라오려면 이런 것들은 다 거쳐야 되는 과정이다라고 했거든요. 그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보스턴 같은 챔피언십 팀들은 이런 정규 시즌 경기를 보는 눈높이가 완전히 달라요. 케이타가 나와서 완전히 수비에서 털려서 경기를 역전당하고 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플레이오프에 필요한 연습, 반복 횟수를 쌓는 거죠. 클리브랜드도 마찬가지예요. 케니 캔슨 감독이 15승 무패하는 동안 어느 인터뷰에서 얘기했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한번 테스트 받아보고 싶다. 그리고 보스턴이라는 좋은 테스트를 오늘 받았죠. 오늘 다리스 갈랜드가 아마 이번 시즌 최악의 경기를 했거든요. 유시지 퍼센트가 36%가 넘었던 게 다리우스 갈랜드인데 이런 선수가 오늘 야투 21개 던져가지고 3개 넣었어요. 3점을 6개 던져서 하나도 못 넣었고 총 8득점의 경기를 했는데 진짜 제 생각에는 거의 최악의 경기를 했어요. 근데 케니 에킨스는 다리우스 갈랜드가 오늘 못하네 하고 돌아서지 않았어요. 4쿼터에 5분도 채 안 남고 5점을 클리브랜드가 뒤집는데 클리브랜드가 공격을 하는 포지션에서 오늘 진짜 최악으로 죽을 쓰고 있는 갈랜드를 위한 플레이를 그렸거든요. 그리고 역시 이것도 갈랜드가 못 넣었어요. 근데 이거는 역시 케니 에킨슨도 이 경기를 보는 눈높이가 다른 거겠죠. 데리우스 갈랜드가 우리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고 우리가 우승을 하려면 이 선수가 코트 위에 있어야 되고 이 선수가 잘해야 되는데 갈랜드가 지난 플레이오프에서도 사실은 보스턴 상대로 좀 고전했거든요. 갈랜드가 결국에 이 팀을 상대로 스스로 극복하는 게 중요하다. 결국에 갈랜드가 잘해야 클리브랜드 실링이 높아진다. 갈랜드가 이 포지션을 날려서 이 경기를 우리가 질 수도 있고 15승 무패 기록이 끝날 수도 있지만 우리한테는 이 한 경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 팀 다 이 경기를 접근하는 시각이 정규 시즌 한 경기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넘어선 곳을 보고 있다는 게 느껴져서 저는 진짜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네, 클리브랜드는 패배를 했지만 오히려 자신감을 얻은 것 같아요. 오늘 보스턴이 클리브랜드가 잘 컨테스트한 슛도 터프한 슛도 많이 넣었고 보스턴이 오늘처럼 슈팅이 잘 들어가는 날 이기는 팀이 별로 없습니다. 보스턴이 오늘 3점을 거의 54%로 21개나 넣었고 오늘로써 이번 시즌 현재 토탈 287개의 3점을 보스턴이 넣었거든요. 이 기록이 역대 NBA 팀 중에 15경기 구간 동안 가장 많은 3점을 넣은 거라고 해요. 어쨌든 이런 슛감이 좋았던 보스턴을 상대로 맥스 스트루스, 르버트, 오코로, 딘웨이드라는 보스턴전에서 진짜 아주 필요한 윙 플레이어 4명, 게다가 로테이션에서 아주 중요한 4명 선수가 없이 디펜딩 챔피언의 홈코트로 가서 보스턴의 에이스 헤이텀이 맹활약한 경기에서 클리브랜드의 넘버 2 옵션인 갈랜드가 거의 최악의 경기를 했는데 3점 차로 졌거든요. 이거는 클리브랜드 입장에서는 해볼만 한데 우리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케니 에키슨 감독도 경기 후 인터뷰에서 좋은 테스트였다. 내가 본 바로는 우리는 어떤 팀도 이길 수 있다. 라고 했거든요. 클리브랜드가 연승은 끊겨서 아쉽지만 오늘 경기에서 클리브랜드가 진짜 동부의 컨텐더로 떠오르고 있음을 잘 보여준 경기 같습니다. 기대했던 클리브랜드와 보스턴의 경기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